자, 217쪽입니다. 태조의 정책 봅니다. 자, 918년부터 943년까지인데요. 여러분 외워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918년은 아직도 신라예요. 신라와 고려가 공존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죠? 신라와 고려가 공존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신라 기준으로 하면 신라 하대인 거고요. 고려 기준으로 하면 고려의 건국인 겁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봤잖아. 태조왕건은 왜 성공했다? 호족과의 관계 설정을 잘했기 때문에 성공한 겁니다. 그 관계 설정에서 극과 극을 보여주는 사람이 궁예와 왕건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궁예는 스스로 미력을 자처하면서 전제정치에 억눌렀다면 왕건은 자, 어르신들 모여보세요. 이번에 후백제랑 싸워야 되는데 군대가 이 정도는 필요하고요. 무기라든가 식량이 이 정도는 필요합니다. 근데 이번에 좀 어르신들이 저 도와주시면요. 이번에 성공한 다음에 제가 더 2배로 혹은 뭐 굉장히 많은 플러스 이자를 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못 믿으시겠으면 결혼하겠습니다. 뭐 이러면 호족들 입장에서 궁예랑 완전 다른 캐릭터지 생각해봐. 궁예한테는 계기 못 돼요. 죽을 수도 있는 캐릭터였는데 왕건은 자기를 철저하게 뭐 해준다고 대우를 해주잖아. 사람은 어느 쪽이야? 얘 감동하는 거거든. 사람을 움직이는 건 마음을 움직이는 건 이 감동 마케팅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대통령이 그랬잖아. 우리 공무원은 유능해야 되고요. 그리고요 도덕성 그리고 겸손 3가지를 다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무원이 유능하지 않으면 피해를 누가 입어요? 국민들이 피해를 입어요. 그래서 우리는 유능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뭘 잘해야 돼? 한국사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 업무에 가서 업무 상황에서 마주쳤을 때 영어가 뭐 필요 있겠어? 국어도 크게 외국 사람들 별로 안 와요. 걱정하지 마요. 네. 그리고요 좀 서울이나 좀 괜찮은데 좋은 대학 있는 근처에서 근무하잖아. 그럼 그 대학교 다니는 그 공익이나 이런 애들이 와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웬만한 건 다 영어를 잘하기 때문에 중간에 처리해줘요. 그러니까 네가 직접 영어 뭐 I can speak에 나오는 이재원 오빠처럼 그렇게 잘할 필요는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역사 공부하면서 공감 능력은 좀 많이 키우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능하고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그리고 겸손해야 돼. 겸손하다는 건 진정성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훌륭한 공무원이 되려면 결론은 한국사를 잘해야 돼. 자, 그걸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왕건이다. 왕건에서 배울 점이 많은 거죠. 그래서 서로 어때요? 신뢰를 회복하는, 신뢰를 쌓아가는 가장 좋은 게 첫 번째로 뭐 하는가? 가족이 되는 거잖아. 그 가족 되는 게 뭐라고요? 결혼을 하거나 아니면 뭐 한다고요? 그치? 저 집에 딸이 없을 수도 있잖아. 뭐 남남 결혼은 좀 그렇잖아. 그때는 좀 레디컬하잖아.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네. 같은 왕씨가 되자. 그러니까 대광현한테 뭐 한다? 왕씨성을 주는 거. 명주는 강릉이거든요. 호족이었던 김순식에게 뭐 왕씨성을 줘서 왕순식 이렇게 말하는 거 사성 이겁니다. 이건 애정결혼 아니라 뭐라고요? 정략결혼입니다. 그래서 정략결혼과 사성제도 외워야 됩니다. 왕과 6명, 부인이 23명. 또 공식적으로만 이 정도니까 비공식은 정말 수도 없이 많았을 겁니다. 또 귀순 호족에게 왕시성을 하사합니다. 그래서 왕족으로 포섭합니다. 자, 또 하나 외워야 돼. 중패 비사. 중은 이게 무거울 중자죠. 패는 뭐야? 패물이야.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살 때 어떻게 한다고요? 일단 뭘 주는 거야? 보물을 주는 거야. 선물을 주는 거야. 선물을 대충 주는 거 아니야. 선물을 그냥 뭐 이모티콘 하나 선물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선물을 명품 선물 딱 해주는 거야. 그리고 자기를 낮추는 거야. 비사. 그럼 상대편 입장에서 어떻게 한다? 감동을 먹게 된다. 감동 마케팅이야. 예물은 두터워야 하고 정중히 말한다. 호족을 우대하는 거야. 또 하나 중앙관리. 개국 공신과 호족을 중앙관리로 임명합니다. 그래서 정광, 원보, 대상, 원년 등 관계를 수여한다. 이게 뭐겠어요? 이 신라로 따지면 뭐야? 이벌찬, 이찬, 잡찬, 파진찬, 대하찬 이런 걸 준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인품과 공로를 기준으로 뭐한다? 역분전. 외웁니다. 940년 오른쪽에 날개라고 했죠? 처음으로 역분전 제도를 설정했다. 그래서
관계의 높고 낮음은 논하지 않고 성품과 행동의 착하고 악함, 공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성품과 인품과 뭐라고요? 공로. 객관적이야, 주관적이야? 대단히 주관적이지. 누가 인격이 좋은지 아닌지는 사실은 굉장히 주관적 아닙니까? 요게 역분전인데 더 중요한 건 요 역분전의 성격을 어느 정도 간직하고 있는 게 뭐야? 전식과 중에서는 뭐야? 시정전식과지. 시정전식과는 어때요? 관품 플러스 뭐야? 인품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시정전식과 공부할 때 또 배우는 게 뭐야? 외워야 될 게 역분전의 성격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 라고 하면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맞는 말이지. 왜? 인품에 대한 고려도 있었으니까. 다시 본문 갑니다. 지방향리, 호족자제를 기인으로 삼아 지방세력을 견제한다. 통일신라의 상수리 제도를 개시하는 뭐? 기인제도. 소위 말하는 뭐야? 인질제도라고 하는데 태조왕건 입장에서는 뭐야? 그냥 강력, 아주 막 억압적으로 하는 게 아니겠지. 표현은 굉장히 부드럽게 하는 사람이잖아. 어르신, 또 지방에 변변한 교육시설도 없는데 우리 개경 대치동에 오면 전문학원 많아요. 아우 뭐 원룸도 많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가 좋은 선생님들 붙여가지고 인재를 키워드리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제가 지방 일을 그때는 뭐 위키피디아도 없는데 그 지방에 대해 잘 모르잖아. 그래서 어떻게 한다? 아드님에게 그 지방의 일을 물어서 정치를 잘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호족 입장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거절하기가 대단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인제도 외우셔야 됩니다. 또 하나 외워야 될 게 무슨 제도? 사신관제도. 중앙의 고관을 자기 고향의 사신관으로 임명하는데 부호장 이하의 향리를 추천, 감독하면서 그 지방의 치안 유지의 연대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그 동네 반란이라면 얘도 어때요? 사신관도 어때요? 함께 책임지는 거잖아요. 풍속교정과 공부, 세금 조달 의무도 있었다. 이게 고려 말에 이제 유향소와 경제소로 쪼개지게 되는데, 자, 최초는 경주의 사신관 누구야? 경순왕 김부야. 그리고 이걸 폐지한 사람이 충수광대. 그리고 본관제도 마련됩니다. 자, 뭐 외워야 돼? 사신관제도 외워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중요하니까 사신관제도 외웁니다. 충수광 때 혁파되었다는 것도 외우십니다. 최초의 사신관이 경순왕 김부라는 거 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본관제. 우리가 파평이 어디야? 어딘지 알아요? 파주야, 파주 지금. 너는 수능 안시야, 수능 안시. 네, 맞아요. 수능이 어디냐면 지금 경상북도 영주. 그러니까 우리 원래는 조상들이 거기 살았다는 뜻이지. 순흥 어숭묘라고 배웠던 거 기억이 날래나? 신라가 통일 전에 굴식 돌방도 나온다 했잖아. 그게 영주에서 나오는 거거든. 그 동네. 너는 그 동네고요. 넌 중국이고요. 예, 알았어요. 넌 전주고요. 예. 그런 거거든요. 예. 이 본관제를 마련했다는 건, 이 본관이라는 게 있다는 건 뭔 소리야? 호족이 그 동네에서 세력을 인정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백성 그러잖아. 그래서 100가지 성이라는 뜻이야. 그럼 원래는 백성에 들어가면 지배층이었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전주고, 뭐 경주고, 파주고 다 그 동네에 힘 있는 호족 집안이었다. 이런 뜻이에요. 니네 조상이 다 그랬다는 건 아니겠지. 샀겠지. 전 참고로 전 나주고요. 나주임가거든요. 예. 이런 본관제가 이때부터 마련되었다라는 겁니다. 예. 자, 민생안정으로 취민유도, 그죠? 수취할 치자, 백성민자, 있을유자, 한도도자. 백성들에게 수취할 때 뭐야? 한도와 법도를 지켜라. 얼마만 거더라? 10분의 1. 전인자 궁예는 10분의 3 이상을 거뒀거든요. 신라 말은 뭐 완전 문란했고, 그러니까 10분의 1만 거둬. 그 다음에 흑창 외웁니다. 진대법 개성합니다. 진대법 지금도 모르면 이제 쫓아낼 거야. 무슨 왕? 고국천왕. 없죠? 이거 말고 진대법 말고. 게르부고씨 왕이 세습은 태조왕 때부터고, 형제상소에서 뭐? 부자상소. 부족적 전통의 오부가 행정적 성격의 오부로 개편되었다. 진대법 설치할 때는, 시작할 때는 누구의 건의? 국상, 을파소. 외우는 거. 춘궁기에 곡식돼야 한다. 성종대, 의창. 이걸 네 글자로 바꾸면 춘대, 춘압이죠. 춘대. 봄에 대여해주고 가을에 돌려받는다. 춘대, 춘압. 성종대, 의창입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노비 해방합니다. 남할 여초 혼란기 억울하게 노비하던 자를 해방을 해준다.
하지만 이건 일부라는 뜻이에요. 이걸 이제 전면적으로 했던 사람이 누구야? 노비 안건법. 누구야? 광종이죠. 그다음 북진. 평양을 서쪽 서울 뭐야? 서경. 그래서 북진 정책의 전진 기지로 삼았고요. 하나 더 써요. 무슨 제도 시작이냐면 분사제도 시작. 분사가 뭔지 알죠? 행정관청을 설치할 때 출장소를 어디에도 두는 거야? 서경에도 두는 거야. 훈요 10조에 보면 서경은 수덕이 순조로워 대업을 이룰 만한 곳이니 100일 이상 머물러라 이렇게 나왔잖아. 왕이 무슨 2박 3일만 출장 갔다 와도 어때요? 청와대가 따라가야 되잖아. 상당 부분이 따라가야 되는데 100일이면 어때요? 여기서 그냥 놀고만 있을 수가 없겠지. 거기서 뭘 해야 돼? 행정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돼? 개경에 뭐가 있으면, 원래 관청이 있으면 그 출장소가 어디 있어야 돼? 서경에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이걸 뭐라고? 분사제도라고 합니다. 처음에 시작한 거야. 그래서 점점 이제 정비가 되게 처음에는 뭐 소수로 만들었다가 갈수록 점점 더 많이 만들겠지. 그러다가 이제 서경에서 큰 사고 친 사람이 있지. 누구야? 묘청이지. 그 묘청의 서경천동 실패를 계기로 돼요. 이게 폐지로 가겠지, 당연히. 그 다음에 거란 사신을 유배하고 낙타를 만북에 굶겨 죽인다. 이거 중요하죠. 이게 무슨 정책이야? 북진 정책 중에 하나거든요. 중요합니다. 이때 말하는 거란은 그냥 거란이라고 외우지 마시고 뭐라고 외워야 돼? 요. 거란이 세운 나라가 요잖아. 요 나라가 누굴 멸망해서 발해. 그리고 발해 유민들이 고려에 많이 들어와 있는데 이 거란이 친하게 지내자고 사신과 낙타 보냈잖아. 어떻게 했다고요? 낙타는 다 굶겨 죽이고 50마리를 사신은 무인도로 귀양 보냈다고. 이게 북진 정책입니다. 외워야 되고요. 영토 청천가에서 영흥까지. 청천가에서 영흥까지. 그러면 그 전에 어디였어? 대동강에서 원산. 대동강에서 원산만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무슨 강까지? 청천강까지 갑니다. 청천강. 외워야 돼. 청천강. 자, 청천강은 뭐라 불렸다? 살수. 대동강은 뭐라 불렸다? 폐수 또는 폐강. 신라가 대동강, 폐수, 폐강, 폐수를 계기로 당나라부터 이걸 인정받은 거. 무슨 왕 때? 성덕왕 때. 아, 기억나야 돼. 왜? 신라가 어떻게 한다 그랬어? 733년에 김유신 손자시켜가지고 발해를 공격해준다 그랬죠. 그러면서 이제 인정받는다 그랬잖아요. 그지? 외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발해 유민 적극 포석. 발해 태자 대광현에게 왕계라는 성명을 주고 왕족으로 대우합니다. 발해 유민을 후상부터 적극 활용하기도 하죠. 왕권 안정책으로 정계와 개백료. 요거 누구에게? 신하들에게. 이것도 오답으로 만들 수 있어. 자식들에게 남긴 건 뭐라고요? 훈요십조고 신하들에게 남긴 게 정계, 개백, 료소입니다. 정말 다행히 전하지 않고요. 훈요십조. 후대 왕들이 취할 정책 방향입니다. 후백제 신금이 항복한 황산 어디라고요? 논산에 개태사를 설립해서 후백제를 멸망시킨 것을 메모리얼, 기리는 거죠. 논산입니다. 황산벌 다 뭐야? 논산입니다. 논산. 전쟁터죠? 그래서 어때요? 군인들이 요새 훈련소 있는 거 아니야? 논산 훈련소. 예,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자, 사신관각인 태조 18년 신라왕 김부 경손의 항복 신라국을 없애고 경주라고 했다. 김부로 하여금 경주의 사심이 되어 부호장 이하의 임명을 맡게 했다. 블라블라. 이걸 사신관제도의 시작이야. 그 다음에 향리자재를 뽑아 서울을 볼모로 삼고 출신 지역에 일에 자문하여 이걸 기인이라고 한다. 그랬다가 충수광 때 사신관 제도를 뭐 했다? 폐지했다. 사료까지 다 정리해놨어요. 자, 넘어갑니다. 훈요 10조 봅니다. 첫 번째, 훈요 10조의 서문이라고 해서 이것도 시험에 나온 적 있는 거 아시죠? 사료를 잘 나옵니다. 짐은 평범한 가문출. 죽을 때가 되니까 봐봐. 이실 짓고 하잖아. 당나라 왕족이 아니고 평범한 가문 출신으로. 분에 넘치게 사람들의 추대를 받아 왕이 올랐다. 이거 봐봐. 아빠 때문에 세습한 게 아니잖아. 평범한 가문 출신인데 추대. 누구의 추대야? 사람들이 누구야? 호족들. 구체적으로 말하면 신순겸을 비롯한. 제위 19년 만에 사만을 통일하였고. 자, 918년이지. 여기다 19를 더해봐. 937이잖아. 근데 918년이 제위 1년이잖아. 그러니까 뭐야? 제위 19년 만에는 몇 년에 통일한 거야? 936년에 통일한 거지.
이해가 되세요? 안 되면 네 나이를 세보세요. 소영은 89년생이잖아요. 미안해. 근데 올해 나이가 30이잖아요. 쓸 때. 편집해주세요. 이에 왕이 오른 지 25년이 되었다. 몸이 이미 늙어지니 후손들이 25년 만에 죽잖아. 사사로운 인정과 욕심을 함부로 불려 블라블라. 그래서 유언으로 남긴다. 1조 읽어보시면 되고요. 2조 다 도선이 블라블라 그랬지. 무슨 소리야? 도선 뭐야? 풍수지리설이지. 함부로 창건하지 마라. 3조 만약 원자가 불초 상태가 안 좋으면 차자에게 왕위를 계승하게 하고 차자도 안 좋으면 형제 가운데서 추대해라. 반드시 적장자일 필요는 없다는 거죠. 4조가 중요하죠. 우리 동방은 예로부터 중국의 풍속을 경험하여 문물 이야기 다 제도를 준수하였지만 나라와 풍토가 인성이 틀리니 반드시 구차하게 갖게 할 필요가 없다. 어떤 성격 보여주고 있어? 자주적이지. 또 하나 거라는 like a beast 짐승. 풍속이 같지 않고 어느 다르니 의관제도를 본받지 말아라. 이게 뭔지 알겠죠? 무슨 정책 보여주는 거야? 자주적이기도 하고 뭐야? 북진 의지를 보여주는 거야. 5조 봐봐. 짐은 삼은 산천의 숨은 도읍에 힘입어 대업을 하였다. 서경은 수독이 순조로워 우리나라 짐의 근본이 되어 대업을 만대 전할 타임으로 초나 추동 중간달에 100일 지나고 머무라. 어기야? 서경 길지. 서경을 중시하라라는 거죠. 이것도 풍수지설을 보여주는 겁니다. 또 하나 짐이 지극히 바라는 바는 연등회, 연등과 팔관. 연등은 부처, 팔관은 천령, 오화, 명산, 대천, 그리고 마지막에 뭐야? 용신. 용신. 자기가 어때요? 용왕의 후손이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걸 보여주는 거야 지금. 커밍아웃 하는 거야. 후세 간신히 가감을 건의한 자가 있으면 마땅히 그것을 금지하더라. 자, 연등의 팔관을 성대에 개최하라. 자, 연등회는 언제? 언제? 몇 월 달? 1월 15일. 팔관에는 10월 15일. 외워야 됩니다. 국초의 연등회입니다. 팔관에 10월 15일. 뒤에 또 하겠지만. 근데 팔관에는, 그러니까 연등회는 불교 행사가 강한 거고, 팔관은 뭐야? 불교, 도교, 민간신앙, 전부 다 융합된 겁니다. 그리고 팔관은 주변 나라에서 뭐 한다고요? 무역도. 굉장히 활발하게 전개된 게 바로 팔관회입니다. 어떤 요소도 많다고요? 도교 전서. 도교의 도사들도 이 팔관회를 아주 팔관회에 굉장히 주도적으로 참여합니다. 외워야 됩니다. 딴 건 크게 중요하잖아요. 제가 지금 같이 읽어보고 중요하다라고 설명한 것들은 외우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종과 정종 때 왕권의 불안정이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때 나온 게 그 유명한 왕규의 난. 자기 외손자 경기도 광주의 대호족이거든요. 왕규가. 원래는 함씨예요. 그랬다가 자기 두 딸을 태조왕건의 16번째 부인으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한 거야, 이제. 외손자가 태어났겠지. 그러니까 어때요? 자기가 원래 저기 광주니까 광주원군이야. 얘를 뭐야?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다가 서경 세력인 왕식념에 의해서 제거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일시적으로 누구 세력이 강해지겠어? 서경 세력이 강해지겠지. 그래서 정종은 어디로 옮기려 거야? 서경으로 천도를 하려고 했지만 실패했지. 이거야. 그리고 광군사 947년 거란 침입에 대비하기 위해서 청천강에 배치합니다. 자, 잘 생각해봐요. 거란이 916년에 나라 세웠어요. 한번 순서적으로 한번 보자고요. 916년에 나라 세웠어. 그리고 926년에 발해를 멸망시켰어. 그리고 942년에 낙타도 보내고 사신도 보내서 친선을 요구했는데 우리가 어때요? 뺀찌났지. 그러니까 어때요? 얘들이 어때요? 무슨 작 할지 모르잖아 이제. 그렇잖아. 뺀찌를 낳았을 때는 데뷔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947년에 뭐 한다고요? 광군사. 광군, 지방군이죠, 그죠? 네. 그래서 거란의 침입에 대비해서 무슨 강가에 배치한다? 청천강. 광군, 광군사. 그 광군을 지휘하는 게 광군사예요. 청천강입니다. 왜 청천강이죠? 저 압록강에 배치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청천강이야? 그게 국경선이니까. 잘했어. 훌륭합니다. 예. 이제 이게 너무 당연한 거야. 그지? 국경선에 배치하는 거야. 국경선이 청천강이니까. 그렇죠. 훌륭합니다. 내가 잘 가르쳤어. 자, 이게 광군이 현종 때 이제 지방군 뭐가 된다? 주연군이 됩니다.
자, 내용 봅니다. 광종 주현공부법. 주현 단위로 곡물과 부역을 책정합니다. 국가 재정을 확보할 목적이고요. 노비안건법 너무 중요하죠. 불법적으로 노비화된 자를 해방합니다. 호족의 군사, 경제 기반을 약화시킵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과거제 실시합니다. 후주에서 기여한 누구의 건이 쌍기 무조건 외웁니다. 쌍기. 후주는 어디라고요? 5대라고 써두시고요. 후주는 중국 5대의 마지막 나라가 5대입니다. 후량, 후당, 후진, 후한, 후주라고 그랬잖아요. 한 나라만 외우면 된다 그랬죠. 후주에서 쌍기가 뭐로 왔어? 사신으로 왔다가 다른 사신단에 다 돌아가는데 자기는 아프다고 어때요? 남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때요? 정착을 해버린 거지. 그리고 아버지 쌍철이까지 불러드립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건의로 뭐한다? 과거제. 그래서 유교적 학식과 능력에 따라 관리를 선발하는데 이건 뭐야? 신구 세력의 교체를 도모하는 무슨 말이야? 호족 세력을 억누르고 이제 왕에게 충성하는 젊은 사람들을 등용했던 얘기 아니에요. 자, 옆에 써주세요. 이때 광종 때 과거 합격한 대표적인 천재가 서희. 광종 때 서희가 18살의 나이로 합격합니다. 자괴감이 들죠. 우린 뭐하고 있나? 어쨌거나 짜증나는 캐릭터. 역사 이름을 남기는 캐릭터들은요. 우리가 보기에는 되게 짜증이 나는 거 맞죠? 아주 천재이거나 아주 쓰레기거나 그래 이름을 남기거든요. 우리하고는 많이 달라요. 그 다음에 공복, 자색, 단색, 비색, 녹색. 자, 이거 외워야 돼. 왜? 앞에가 자자이기 때문에 그냥 광종이 자비 청왕의 복색 재생했다라고 문제 내잖아. 오, 그리고 부드럽게 풀립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자비 청왕이 아니고 자단 비록입니다. 외우셔야 돼. 그 다음에 칭제권원이죠. 황제 칭호를 사용하고요. 독자의 연호, 광덕, 중풍 외웁니다. 여기 좋잖아요. 광종이니까 뭐야? 광덕. 광종의 덕, 광덕. 닥칭호 외우고, 중풍. 개경을 황도, 서경을 서도라 칭하고요. 외왕, 내제. 외워야 되죠. 외왕. 밖으로 뭐야? 왕이야. 안으로 뭐야? 황제. 그럼 안으로 황제를 칭하려면 뭐 갖다 바치는 놈들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 조공 갖다 바친 애들이 있어야지. 이때 조공을 주로 갖다 바친 애들이 누구야? 여진이었어. 여진은 통일된 나라가 아니야. 여러 부족이잖아. 그러니까 여진 부족들이 여러 부족들이 갖다가 앞다투어 조공을 갖다 바칩니다. 그러니까 우리 뭐야? 이제 조공을 받는 나라니까 뭐다? 황제다. 라고 말할 수 있죠. 하지만 중국에 대해서는 뭐라고? 아니에요. 우리 그냥 왕이에요. 라고 말하는 거고요. 안으로는 황제를 칭합니다. 그럼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고려의 궁궐 배치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얘기 안 했네 내가. 고려의 궁궐이 뭐지? 대화봉은 크게는데. 만월대. 아, 또 처음 들어봐. 조선은 경복궁이잖아. 예. 개경은 만월대라고. 지금 이제 복원 중인데 아직도. 뭘 보면 아냐면 달라요. 황제국과 제후국은 뭐가 다르냐면 정문을 딱 열고 들어가면 제후는 문을 3개 열고 들어가면 왕을 만나는 거야. 그래서 광화문, 흑례문, 근정문을 열고 들어가면 왕이 앉아있는 거야. 근데 황제국가는 문을 5개 열고 들어가야 황제를 만날 수 있어. 그럼 개경 만월 때는 문을 몇 개 열고 들어가야 될까? 5개 열고 들어가야 황제를 만날 수 있게. 그렇게 건축을 만들어놨어요. 이것만 통해서도 황제국을 치했음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송과 수교. 처음으로 송과 의관계를 맺습니다. 기억나죠? 960년 송이 건국하자 의관계를 맺고 바로 송나라연을 쓰는 거죠. 이제 광덕 중풍 안 쓰는 겁니다. 제위법, 빈민구호와 질병치료 담당한다. 불교 정비, 제위법 외워야 됩니다. 승과제도, 왕사, 국사제도 외웁니다. 귀법사 외웁니다. 누구야? 균여죠. 뒤에 나오면 굉장히 또 자세히 나옵니다. 균여. 의통과 재관 이런 사람들도 중국 가서 활동합니다. 또 하나 당태종의 정관 정효를 정치의 지진서를 존중한다. 이건 7급 시험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기억나요? 당태종 때 정치를 정관의 치라고 한다 그랬잖아. 그래서 그때를 모은 게 정관 정효인데 이걸 굉장히 중요시하고 나중에 이제 경영 같은 데서 핵심 교재가 바로 정관 정효가 됩니다. 그 다음에 전식관은 그 다음에 누구야? 경조이고요. 그 다음에 성종 때 체제 정비의 토대를 말한 게 광종입니다. 자, 광조의 정치와 광덕 연호, 그 다음에 노비 안건법, 과거제도 실시하고 한림학사 쌍기역임에 진사를 선발하겠고 공복재정까지, 그 다음에 경종대의 반동정치 또라이입니다. 한번 읽어 보시면 되고요. 공복재정 정리 잘 해놨으니까 한 번만 차분히 읽어 보시면 됩니다. 자, 뭔 소리냐면 광종이 한 건
호족 세력 어때요? 박살내는 건데. 호족을 박살내려면 뭐 해서 돼? 사병과 대토지. 이거를 박살내는 게 이게 뭐라고요? 노비 안건법. 맞죠? 그리고 똘똘한 육두품 세력 어때요? 호족한테 붙어 있잖아. 어떻게 한다? 얘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거지. 이게 뭐라고요? 과거지. 봐봐. 광종이 956년에 노비 안건법을 하고 958년에 과거제를 하는데 949년에 왕이 되잖아. 그러면 왕 된 지 무려 7년 동안 어떻게 한다고요? 철저하게 자기를 숨기고 낮춘 거야. 이게 광종이 얼마나 똘똘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왜 해종 정종 때 왕권이 불안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왕권이 불안하다는 얘기는 여전히 누구 힘이 강하다는 얘기야? 호족 힘이 강하다는 얘기야. 그럼 이걸 반전을 시키기 위해서는 자기 편을 길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왕으로서 위엄을 갖추고 자기 세력을 몰래 길러야 되겠죠. 그걸 무려 7년이 한 겁니다. 그리고 그 핵심 세력으로 이제 누굴 등용하는 거야? 쌍기 같은 애들 등용하는 거지. 모든 준비를 다 갖춰놓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뭐 하는 거라고요? 이제 명분을 먼저 하는 거죠. 니네가 데리고 있는 사병 없애라 라고 하면 호족들이 당연히 싫어하겠죠. 사병을 없애라고 한 게 아니야. 니네가 불법적으로 데리고 있는 억울하게 노비가 된 사람들 뭐 해라? 풀어줘라. 우리 지난번에서 했잖아. 당시 사병들은 대부분 일반 뭐야? 백성이었는데 억울하게 뭐야? 너같이 땅 빼앗기고 군인 대사는 많다 그랬잖아. 얘들 풀어줘 버리면 당연히 어떻게 돼요? 사병의 숫자가 어때요? 줄어들겠지. 그러면 소영 너 같으면 어떡할까? 왕이 이런 거 하면 어때요? 땡큐지. 가서 어때요? 관청 가서 저 원래 노비 아니었어요. 저 땅도 제 땅인데 우리 주인이 빼앗아간대요. 막 그러겠지. 문제는 뭔지 알아? 재용은 원래부터 노비였어. 할아버지 때부터 성골 노비, 진골 노비였는데도 불구하고 어제까지 같이 친구였던 노비가 어때요? 풀려나지. 그럼 재용 무슨 할까? 오씨, 나도 풀려나고 싶은데 한번 가서 한번 해볼까? 저도 원래 노비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러고 어떻게 해? 소리 지르면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 서류, 그다음에 증인 데려다가 정부가 국가에서 어때 행정을 하는 게 공정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때는 노비들이 풀려나는 유일한 방법이 뭐라고요? 관청 가서 저 원래 노비 아니었어요 라고 선언하면 그래 바로 풀어주는 거야. 그럼 원래 노비였던 애들 어떻게 한다고? 개떼처럼 풀려나겠지 당연히. 그러니까 호족이 어떻게 한다? 사병도 약해지고 땅도 빼앗기는 거지. 그래서 심지어 광종의 부인 왕후까지 막 당연히 호족의 딸이니까 반발했을 거 아니야. 다 필요 없어 라고 하고 개긴 애들 막 죽인 게 누구냐면 광종이야. 그래서 태조 왕건 시기에 그 공신청호 받은 사람이 한 2,000명이라고 그러거든. 광종 말년에 살아남은 사람이 40명. 거의 히틀러급이다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광종이야. 그냥 관종 나만 바라봐. 호족 다 필요 없어. 나는 관종이야. 나만 바라봐. 권력은 나만 한 사람이어야 돼. 이게 누구라고요? 관종.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경종이란 또라이 딱 한 개밖에 한 게 없잖아요. 시정, 전시과. 그럼 경제사에서 공부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라의 기틀을 완성한 임금이 누구라고요? 성종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람이 누구야? 성종이. 성종 혼자서 할 수 없으니까 누가 들어온다? 최승로. 시무 28조. 무조건 해옵니다. 자, 최승로 927년 태어났다. 제가 괜히 써놓은 게 아니겠죠. 이때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견훤이가 어디를 쳐들어왔을 때? 신라를 쳐들어왔을 때. 경순왕이 죽는 바로 그해 갓 태어난 어린아이가 바로 최승로였다. 근데도 보름 동안이나 불상 뒤에 숨겨놓고 갔는데도 영양 상태도 너무 좋았고 얘도 꼬질꼬질하지도 않고 너무 방금 목욕신 거지. 그게 관음상 뒤였거든. 역시 관세음보살인 거지. 관세음보살이 계속 먹여주신 거지. 삼국유사에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100% 믿을 수는 없겠지. 어쨌거나 시28조 권해고 김심원은 봉사 2조를 제시합니다. 5조 정적평 너무 중요하죠. 우리 한자 공부해야 되니까 어차피. 이게 뭐야? 때시자, 힘쓸 무자잖아. 지금 이때 뭐 해야 된다? 힘써야 된다. 지금 이때 힘써야 된다. 요거 우리가 흔히 하는 말고 지금 뭘까? 개혁 아니야. 지금 이때 여기에 힘을 써서 바꿔야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시무 10여조로 유명한 사람 누구야? 최추원이고. 시무 28조가 누구야? 최승만. 다 니네 조상이야. 다 경주 출시다. 이 집안 때문에 우리가 공부하기 힘든 거다. 오늘 저녁 먹으면서 때려라. 니네 조상 때문이다. 라는 거거든요. 자, 시무 18조 할 때 첫 번째 뭐야? 개혁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논리적으로. 잘하는 건 어떻게 해야 돼? 계승해야 되지. 잘못된 걸 고쳐야 되겠지. 근데 최승로는 어떻게 한다고요? 신하된 입장이잖아. 신라가 망하는 걸 봤지. 자기가 10살 무렵에 나라가 바뀌어가지고 이제 국적이 변경돼서 여권을 갱신해야 되지. 신라에서 뭘 바꿔야 돼? 고를 바꿔야 돼. 그래서 태해, 정광, 경종까지. 그러면 신라 때 애왕, 경순왕까지 하면
이 사람이 태어나고 왕이 벌써 7번 바뀌고 8번째 왕인 거야.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살아있는 고려의 역사라고 할 수 있겠죠. 이 형이 보기에 앞서간 5 임금, 태, 해, 정, 광, 경인데 얘들은 업적을 평가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업적을 평가할 수 있는 건 2사람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먼저 간 5 임금님의 정치적 업적을 평가한다. 이게 뭐야? 5조 정격평이야. 이게 시무 28조의 서론입니다. 여기 보면 이 사람은 어때요? 굉장히 어때요? 긍정적으로 평가하겠지. 신하들 입장에서 아낌없이 주는 나면 신하 너무 잘해주잖아. 근데 이 사람은 어때요? 부정적으로 평가해야 되겠지. 근데 이 사람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 안 되지. 이 사람이 다 잘했으면 개혁할 게 없는 거 아니야, 지금. 부정적으로 평가하는데 신하잖아. 전 임금은 어때요? 무조건 부정적으로 평가하면 어때요? 목숨이 위태롭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광종 때문에 잘못된 게 아니다. 광종이 얘기했잖아요. 처음에는 어때요? 긍정적이야. 요때는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여기서 또 어떻게 한다고요? 부정적으로. 그러면 이 모든 것은 요때 건너온 누구 때문이야? 쌍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쌍기가 나쁜 놈이야. 라는 것이. 그래야지 자기가 책임을 면할 거 아닙니까? 이게 최승로의 시무 18조의 핵심이에요. 읽어보시면 됩니다. 읽어보세요. 시험에 굉장히 잘 납니다. 자. 그 다음에 쭉 나오는 거. 지금 전해지는 게 22개 조항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22개만 정리한 겁니다. 문제 어렵게 나오면 시무 18, 다음 중 시무 18조 내용이 아닌 것을 이렇게 나오는 문제도 있어요. 그러니까 해보세요. 읽어보셔야 됩니다. 특히 몇 조를 봐야 되냐면 7조 중요합니다. 출제 우선순위는 7조. 태조께서 나라를 통일한 후에 수령을 두고 갔을 때 대개 초창기 번다에서 미처 못했다. 청컨대 외관, 지방관에서 무슨 집권 하자는 얘기? 중앙집권. 외웁니다. 중앙집권. 그 다음에 11조. 풍속은 각기 토지에 따라 다르다. 모든 것을 반드시 구차히 중과 각기 할 필요 없다. 어떤 성격? 자주적. 13조. 봄에는 연등, 겨울에는 팔관. 얘기했잖아. 1월달. 그 다음에 11월달. 10월, 1월 15일, 10월 15일. 11월 15일로 한 동네도 있지만. 자, 연등의 팔관을 뭐 하라고요? 줄이라 그랬지. 근데 현실적으로 어떻게 했어? 일시적으로 뭐야? 중지해버렸지. 유교 정치인용 확립이잖아. 그랬다가 언제 다시 부활한다? 현종 때 다시 부활한다. 외워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몇 주냐면 20조. 아주 중요하죠. 불교를 향하는 것은 뭐야? 수신이고 유교를 향하는 것은 치국이다. 수신은 내생, 다음 세상을 위한 거고 치국은 오늘에 있다. 자, 오늘은 가깝고 내일은 뭔데? 왜? 가까움을 버리고 지극히 먼 것을 간.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뭐라고요? 무슨 정치념이 더 중요하다? 불교와 유교 중에서 뭐가 중요하다? 유교 정치념을 확립하자. 유교 정치념을 확립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2조 보면 광종이 노비를 안감하니 천한 노예들이 주인을 모함하니 너무 많았다. 선대일에 구애되지 말고 노비와 주인을 송파하니 분명하게 하라. 그래서 뭐하죠? 노비 환천법. 풀려났던 노비 다시 어때요? 노비로 되돌리는 거. 이거 하는 거죠. 자, 다시 220조 본문을 가서 5조 정적평 얘기했고 중앙집권 중요하고요. 그래서 뭐한다? 12목 설치했고 그 다음에 유교 정치념 채택하고 자주적개혁 충분히 말씀드렸고요. 자, 왕권의 전조하는 뭐야? 견제. 중앙집권은 추구야. 외워야 돼. 이거 헛갈리면 큰일 난다 그랬어. 왕권 강화야, 왕권 견제야, 견제. 하지만 무슨 집권이야? 중앙집권이야. 근데 우리는 착각한다고. 지금까지 계속 왕권 강화, 중앙집권을 동일시해 왔기 때문에 이제 달라지는 거야. 자, 예를 들면 왕권은 약한데 중앙집권이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하지. 언제? 무신집권기. 군인들이 어때요? 지방에서 중앙에 있어. 중앙에 있잖아. 왕을 모시고 있잖아. 근데 왕은 허수아비지. 권력이 막강하지. 최충원 치우. 중앙집권은 맞아. 하지만 뭐는 아니야? 왕권은 약한 거지. 자, 조선시대 19세기 세도정치. 모든 권력 누구? 안동인시가 장악하고 있지. 안동인시가 지방에 있어요? 중앙에 있잖아. 왕을 모시고 있잖아. 중앙에 있지. 하지만 왕권은 어때요? 약한 거지. 그러니까 왕권 강화와 중앙집권은 어때요? 다른 거야. 왕권이 강화되면 무조건 중앙집권인 건 맞아. 왜? 왕이 있는 곳이 중앙이니까. 하지만 중앙집권이 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왕권 강화될 필요는 없는 거지. 구분해야 돼. 그래서 최승로 같은 사람은 자기 같은 문벌 귀족들이 중심이 되는 무슨 국가? 중앙집권 국가. 다시 왕이 아니라 귀족 중심의 중앙집권 국가. 최승로가 꿈꾸던 나라는 귀족 중심의 중앙집권 국가입니다. 그다음 왼쪽 날개 12목 쭉 한번 정리해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여기 속하면 아 우리 동네가 꽤 괜찮은 동네였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봐요. 아니죠? 예, 없잖아요. 그지? 전주 하나 있네. 우리 동네 중에는. 아 나도 있다. 나주 있네. 나 나주 임가거든. 이게 좀 괜찮은 동네였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나머지 수는 꺼지고 파주 꺼지고. 예. 자 다음 페이지 222쪽입니다. 자, 교육제도 정비, 국립대학인 국자감을 정비하고요. 12목에 뭐한다? 향교 설치하고, 경학박사, 의학박사 보냅니다. 개경엔 비서정, 서경엔 수사원, 도서관도 만듭니다. 외워야 됩니다. 과거 제도 정비에서 과거 주요 우대했고요. 자, 문신 월갑법. 중앙 문신들에게 시, 부, 물론 지방관리든 중앙 문신들은 매달이고요. 지방관리 1년에 한 번입니다. 이걸 문신에게 과제를 내주는 거지. 저도 매번 과제 내주자는 거지. 이게 문신 월과법이야. 한 달에 한 번 내준다 해서 월과야. 우린 일과지. 매일 내주니까 일과고. 자, 그럼 교육조서 반포했고요. 자, 중앙관제 정비합니다. 태봉과 신라의 제도를 참작하고. 태봉은 뭐였어? 마, 철, 봉이었잖아. 후고구려가 마진에서 철원 옮겼다가 다시 태봉을 하잖아. 태봉과 신라의 제도 참작하고 당의 제도를 수행한 이성육부 고리고 완성하고요. 중총의 삼사 송의 관제. 이건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 도병과 신목도감 고리시. 실제는 독자 이건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 자, 이거 왜? 문산계와 무산계. 중앙의 문무관에게 문산계를. 지방지배층에게 뭐라고요? 무산계. 자, 지방지배층은 누구야? 향리. 탐나. 왕조. 탐나의 지배층. 그 다음에 공장이라든가 악공. 요런 사람들에게 뭐한다? 무산계. 이거 오답으로 냈죠. 올해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왔죠? 중앙의 문신들에게 문산계. 무신들에게는 무산계. 이게 지금이 아니고. 중앙의 문신과 무신은 전부 다 뭐라고요? 문산계. 무산계는 누구에게? 지방세력. 향리라든가 탐나의 지배층이라든가 여진추장도 있어요. 여진추장. 그 다음에 공장이라든가 악인. 음악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주는 겁니다. 또 하나 지방제도 개성부 설치하고요. 12목 10도제입니다. 아직은 5도 양계가 아니란 얘기야. 5도 양계 4도호부 8목은 언제야? 현종이. 12목이야. 12목 설치하고 목사 보냈고요. 향리제도 지방호족을 호장, 부호장으로 향리로 편입한 중요합니다. 당대 등은 호장, 대 등은 부호장. 밑에 사료 있으니까 읽어봐야 되고요. 분사제도를 정비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외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회정책으로 의창 말씀드렸고요. 상평창 외워야 됩니다. 개경과 서경 그리고 어디? 12목. 개경, 서경, 12목 상평차입니다. 물가조절기관, 노비환천법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노비환급을 재검토해서 선별해서 노비로 환천시킵니다. 면제법, 제면법이라고 하죠. 흉년이 들면 어떻게 한다? 조세 감면해 주는 겁니다. 뒤에 나옵니다. 고려대 이자를 제한하고요. 원금보다 많은 이자는 금지합니다. 경제, 건은 중복, 우리나라 최초의 철전 외웁니다. 화폐 잘 나옵니다. 외워야 돼. 그 다음에 권농, 호족의 무기를 몰수해서 농기구 제작합니다. 왕이 적전의 모범을 보이며 사직을 세워서 제사를 지냈고, 자, 사직을 세워 제사도 지냈고, 자, 써놔야 돼. 무슨 단? 설치했다? 환구단. 자, 환구단, 환자는 둥글 환자지. 같은 의미로 원구단이라고도 하지. 환구단, 원구단 설치했다. 그래서 983년이죠. 성종 2년에 하늘의 제사 지내서 풍년을 기원했다. 라는 기록이 있어요. 요거 올해 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어려운 문제 나왔다고. 이게 무슨 임금 때라고요? 성종 때. 태조가 아니라 뭐라고요? 성종 때. 외워야 돼. 아우, 따끈따끈한 문제입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환구단 설치해서 하늘의 제사 지낸다. 외워야 돼, 외워야 돼. 그리고 이제 거란의 1차 침입 때 서희의 단판으로 강동 6주를 회복했다. 자, 이때 강은 무슨 강? 무슨 강? 동쪽 6개 지역이라면 무슨 강? 아우, 주여, 무슨 강? 우리가 청천강까지는 이미 먹었잖아. 압록강? 더 위에 강이겠지. 압록강. 이때 말하는 강은 무슨 강이다? 압록강이다. 압록강 동쪽 6개 지역. 왼쪽에 제면법 또는 면제법 그래가지고 사료 나와있죠. 피해가 4할 이상 할 때는 조를 면하고 6할 이상은 조포, 7할 이상은 조포역을 다 면제한다. 면제법 또는 제면법이라고 합니다. 성종 때입니다. 그 다음에 향리제도 봅니다. 성종 2년에 주, 부, 군, 현에 있는 이들의 직을 고쳐서 당대 등을 호자, 대 등을 부호자. 정말 이
신라말의 호족들이 얼마나 간이 배 밖으로 나왔는지 보여주는 겁니다. 야, 화백희의 우두머리를 뭐라고 했어? 상대등이라고 그랬지. 그거 비슷하게 지들이 뭐라고요? 동네 짱이라고 당대등이라고 했어.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요? 호장과 부호장. 그 다음에 이제 호정, 부호정. 블라블라 이렇게 서열을 딱 매기는 겁니다. 그럼 뭐야? 이제는 호족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향리. 국가의 향리가 되는 거지. 지방관리 향리가 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호족은 무슨 세력이야? 독자 세력이잖아. 얘는 어때요? 국가의 지배 통치체제 안으로 들어오는 거지. 그러니까 호족이 뭐가 된다? 향리가 된다라는 것. 그만큼 무슨 집권이 강해지는 거야? 중앙 집권이 강해지는데 오해하지 말고 하나 더. 하지만 향리는 기본적으로 중앙 세력이야? 지방 세력이야? 지방 세력이야. 그리고 뿌리가 호족이다 보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이렇게 향리들이 이거 해주는 대가로 뭔가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고려시대 향리는 뭐가 있어요? 외, 역, 전을 지급하는 거예요. 외, 역, 전을 지급해야 돼. 또 문과 응시가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해. 문과 응시가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외역전도 지급받았고 문과 응시도 가능하고 그래서 결혼과 출세에 제약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이 중에서 문벌귀족 되는 경우도 있어 없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특히 권문세족과 맞짱을 뜨는 뭐야? 신진 사대부가 뭐 출신이 많아? 향리 출신이 많다고. 그 향리의 뿌리가 호족이니까. 신진 사대부 호족 출신이라고 말하잖아. 뭐 출신이야? 향리 출신이라고 하지. 왜? 그때는 이미 호족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없으니까. 성종 때부터는 호족이라는 표현 대신 뭐라고 한다? 향리가 되었다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안동기 족보를 불러불러 나와 있잖아. 그래서 얘들도 이제 뭐가 된다? 호장이 되었다라는 거였습니다. 그 동네에서는 이제 세력을 꽤 인정받았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223쪽에 보면 이제 목종, 현종, 덕종, 문종, 선종, 숙종, 예종 쭉 나오는데 요 시기의 임금들이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중기라고 할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현종 때까지를 초기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현종 넘어가면 뭐라고 하고? 중기라고 하는 겁니다. 성종 다음으로 시험에 잘 나오는 왕은 누구냐면 현종입니다. 여러분 현종은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문종 같은 경우는 문화사에서 시험에 잘 나옵니다. 문화사에서 숙종도 중요한 임금입니다. 숙종, 예종까지. 문화사, 숙종, 예종 이런 분들은 문화사에서 잘 나오는데 앞으로 공부하고요. 공부하고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의 주제는 뭐냐면 여러분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제도사입니다. 중앙행정조직, 지방행정조직, 교육제도, 과거제도, 군사제도 이 5가지를 우리가 흔히 제도사라고 말하는데 이 제도사가 시험에 잘 나와 안 나와? 엄청 잘 나옵니다. 근데 복잡해요. 그리고 외울 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싫어해요. 그래서 잘 틀립니다. 그래서 공부 잘하는 분들은요. 합격하시는 분들은 무슨 왕이 업적에서 문제 잘 틀리지 않습니다. 정치사에서는 어디서 잘 틀립니까? 제도사에서 잘 틀립니다. 제도사 꼼꼼하게 챙겨 두시면 합격하는데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여러분 하시고요. 오늘 숙제 하나밖에 안 냈으니까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